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어제도 김건희 정권의 윤석열 대변인은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은 윤석열의 육촌 동생의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변인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 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공사 구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사적 인연이 깊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 공사 구분 좀 하라고. 사적 인연이 깊습니다. 벽창호야 뭐야. 이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촌 동생 채용 관련해서 물었더니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공사 구분 좀 하라고. 공사 구분하면 역차별입니다. 결국 윤석열이 오만한 겁니다. 아니죠. 김건희가 오만한 겁니다. 오만할 수밖에 없죠. 잡아갈 사람도 없고 비판하는 언론도 가짜나 보이는 겁니다. 저거 압수수색 한번 들어가고 세무서 한번 들어가면 조용한 애들이 말이야. 어떻게 한번 들어가? 가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언론들도 김건희 정권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민영화, 대기업 퍼주기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각종 잡음에 지지율 떨어지고 동력 떨어져서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불안감에 걱정에 요즘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디어 오늘에서는 윤석열 시대 60일 조중동이 심상치 않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취임 이후 윤석열 등장하는 사설 212건을 분석했더니 동아일보는 연일 날을 세우고 있고 중앙일보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고 조선일보는 애써 참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임 이후 비판 논조 사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은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입니다. 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의사랑이 문제다 라는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문제다. 김건희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대로 그대로 제목을 쓰자니 너무 지나치니까 윤석열이 너무 김건희를 사랑해서 오냐오냐 해주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뉘앙스의 순화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윤석열 김건희를 좀 잡아라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안 그러면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들을 볼 때도 위태로워 보인다는 것이고 그 위기의 원인은 윤석열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김건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 한겨레는 매우 흥미로운 사설을 올렸습니다. 김건희는 윤 대통령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인 금기어였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갑을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영린이고 언터처블이다. 자, 내용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오래된 친구들만 아는 암묵적 금기어가 있다. 바로 김건희 여사다.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와이프에 대해 남달리 과하게 반응한 게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다들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 그 흔한 부부 동반 모임도 기억에 없다고 한다. 40년 지기 친구가. 그는 대통령 부부가 애정 이상의 것을 공유하고 있고 주도권은 김 여사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했던 한 전관 변호사 역시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곧장 결별을 당했다. 왜? 당시 본물 터지듯 쏟아졌던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면전에서 직언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한다. 역시 대선 과정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여당의 한 의원도 집권 이후에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비판하는 사람은 검찰 후배랄지라도 그냥 자르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북한 아닙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나의 우상을 네가 감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는 거론불가 언터처블이다. 지난 대선부터 김 여사 문제로 부딪혀온 사람들은 대통령의 성난 얼굴을 기억한다. 그러면 측근들조차 입을 다물게 된다. 게다가 대통령 주변에는 온통 만만한 부하들 뿐이다. 정권의 성역이 그런 토양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권력의 힘이 빠지면 성역은 어느 순간 아킬레스건으로 돌변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맺습니다. 조마조마하죠.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작은 게 터지면 다행인데 아니면 점점점 법조인이기도 한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정말 걱정이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자, 지금 하는 거 보면 김건희가 이거 보고 색출하겠네요, 이 사람을. 윤석열, 이거 누구야? 라고 묻겠죠. 자, 결국 김건희가 사실상의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김건희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면 이런저런 질문이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 라는 김건희의 지시가 매일 있다는 얘기고, 김건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는 뭐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뭐 대책이 없다, 전 정권보다 낫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던 겁니다. 자, 윤석열은 매일 김건희에게 혼이 날 겁니다. 날이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술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혼나게 만드는 그 기자들에게 그렇게 삿대질하고 화를 냈던 건 아닐까? 자, 반면 김건희의 정신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과거 김건희는 역술에 중독된 상태라는 탐사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일까? 일반인에 비해 불안함을 크게 느껴서 회사의 역술인을 상주시키고 또는 그 역술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집권 이후 김건희는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크게 느낄 겁니다. 아직도 갖지 못한 권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999개를 가졌지만 그 한 개만 더 가지면 이 불안함이 해소될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권력을 갖고 싶고 하다못해 방통위, 권익위, 그리고 국회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준석 징계 결정은 누가 봐도 무리수인데 국회 권력을 손에 넣고 싶은 김건희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해? 이러한 전무후무한 현상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벌어졌지만 앞으로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김건희가 불안한 상태에서 편안해지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 비선 정치 세력입니다. 지금 김건희의 지인들이 비선이라고 불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신지연 씨는 비선의 비선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김건희가 바로 비선 그 자체입니다. 자, 끝으로 비선의 원조 최순실의 그 억울함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되는 거였어? 나 때는 안 된다며. 난 1호기 타본 적도 없는데. 난 박근혜랑 40년 지기야. 나랑 박근혜는 왜 잡아놓은 거야? 성렬아, 왜 잡아놓은 거야? 마치겠습니다.